흔들리는 말들 속에서 또 팀장님이 싫어진 거야. 최근 상사 선택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상사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시작이 된 이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국내 직장인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MZ세대 직장인들 90% 가까운 비중이 적극 도입을 환영한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사실 이런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거든요. MZ세대들 90% 이상이 지금 나랑 같이 일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다 이겁니다. 내 직장 생활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상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오늘 떠올려 볼 유형은 말 바꾸는 상사입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나요? 단단하게 존버하는 직장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말 바꾸는 상사라는 문제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해볼 건 내 상사가 말을 바꾸는 원인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상사가 말을 바꾸는 행위들은요, 상사 개인마다 각기 다른 성향과 이유들로 그 유형이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말 바꾸는 상사 첫 번째 유형은 실무 부족형인데요. 말 그대로 현안에 대한 관련 지식, 정보, 전략, 프로세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업무 처리 능력이 지금 나한테 일을 지시하는 포지션상에서 필요한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한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지시한 버전이 번복될 가능성 있고요. 본인도 잘 몰라서 결정을 못하거나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나서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들 참 많습니다. 말 바꾸는 상사 두 번째 유형은 의욕 과다형입니다. 어제 것도 좋았는데 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은 더 낫지 않을까? 유진 씨,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방금 옆 팀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팀 이렇게 했더라고. 우린 뭐 더 좋은 거 없어? 이분들은요, 어제 오케이 했다가도 오늘이 되면 더 나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온통 내가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 그 잡채예요. 자, 말 바꾸는 상사 마지막 유형은 기억 상실형입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본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가 않아요. 보통 관리자로서 워낙 결정해야 될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지시사항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경우에 본질적으로 개인의 성향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분명한 건 이러한 자주 기억을 상실하는 분들의 기억력을 당장 끌어올려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냥 없다. 자, 지금까지 말 바꾸는 나의 직장 상사 유형을 좀 분석해보고 파악해 보셨나요? 자, 말 바꾸는 상사와 일해야 하는 당신 유형별 핵심 처방전 알려드릴게요. 실무 부족형 상사와 일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처방전은 조력자, 서포터가 되어 주어라 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먼저 처음은. 자, 이 말 무슨 말이냐? 이 유형의 상사들이 가진 의외의 진실이 있어요. 본인이 일 못하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어요.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럼 보세요. 유지 씨, 내가 참 팀장이지만 일 하나는 정말 한결같이 징그럽게 못해. 그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팀원들, 내 후배들한테? 그냥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상사는 무조건 완벽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단단한 명제에서 조금 더 느슨하게 내 마인드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먼저 상사에게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프로세스, 온갖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꿀팁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사도 몰라? 그럼 같이 찾아보세요. 자, 실제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요. 상사가 이것들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극명하게 효과는 내가 편해진다. 서로 간에 이 중간 절차 안에서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상황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내가 옆에서 조력자, 서포터가 되어주면 처음만 좀 고생이지 나중에 좀 더 해야 할 개고생을 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죠. 의욕 과다형의 상사는 중재자가 되어 주어라입니다.
쏟아지는 그의 아이디어와 과다하게 차오르는 의욕을 워워해주는 중재자이에요. 심리학 용어 중에 과잉 선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즐거운 게 아니라 많아질수록 판단과 결정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 실제로 세일즈 전략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게 되면 고객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구매를 망설인다. 뭐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의욕이 넘쳐서 말이 자꾸 바뀌는 상사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가 스스로 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 방안들 중에 몇 가지로 추려요. 그리고 적절한 개수로 요약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추후 예상되는 결과의 수준 또 리스크까지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A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예상이 되고 B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 또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상사가 이 안에서 본인에게 좀 더 스스로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상실형의 상사에게는 기록가가 되어주어라입니다. 쉬운 예시로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 하잖아요. 학급회의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자가 있었어요. 서기, 기억나세요? 회의록에서 나온 안건과 실천사항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기억상실형 상사랑 같이 일을 할 때 업무를 지시받게 되면 우선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늦지 않은 타임 안에 대면하시고 이 대면 상황에서 1차 구두로 재확인하는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기록한다는 거죠.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사는 이걸 좀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거든요. 기억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인간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오랫동안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하죠. 압류, 그럴 겁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2차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앞서서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이메일로 기록화하는 겁니다. 정리한 다음에 상사한테만 보내지 마시고요. 관련 업무, 유관 업무 담당자들한테도 함께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때 핵심은 보내는 메일의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혹은 굉장히 T처럼 문제 생기면 팀장님 책임지세요. 나는 팀장님이 말한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거 나중에 뒷감당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느낌보다는 방금 전까지 나눴었던 내용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니 다시 한 번 더 이거 보시고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당신의 직장 생활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초이스토리였습니다.